사실 황성빈 선수가 제일 해줬으면 하는 거는 안타 치고 나가는 거 좋고 뭐 수비 잘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결국에 도루죠.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얼마만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랜만이니까. 영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새해가 밝았고 다들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렸고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이 영상은 사실 지금 제가 2번 정도 녹화를 했는데 조금 엎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몇 번째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팬들도 많이 사랑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황성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3트째예요. 그럼 2, 3시즌 황성빈 선수의 기대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 시즌에 중견수 좀 힘들었죠? 처음에 피터스로 시작을 했다가 망했어요. 그죠? 피터스 방출되고 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뻔했죠. 지금 있는 선수들로 일단 공백을 메우자를 해봤습니다. 피터스 선수가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롯데 자이언츠에 들어왔습니다만 변화구의 약점을 보이고 컨택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그 공격에서 아쉬운 부분이 수비까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에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방출까지 겪게 됐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천천히 황성빈 선수가 차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쵸. 원래는 약간 이제 김재유 선수, 뭐 추재현 선수, 신윤후 선수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약간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황성빈 선수가 나타나고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죠. 경기를 할 때를 보면은 플레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렇게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성어린 그런 모습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나 정통적으로 활용되는 테이블 세터 스타일의 선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롯데자이언츠에 이제 그런 선수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색다른 컬러를 제공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영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나가서 풋볼킹을 더 많이 쳐야 된다고. 일로 나야 나. 아, 사장님이 일루에서 트월킹을 추든 제로투를 추든 뭐 좀 많이 하라고. 일단 나가기만 하면은 발이 빠르니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가 정말로 1군에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잖아요. 스프링 캠프도 치르지 않았던 선수가 제대와 동시에 2군에 합류해서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1군에 올라온 케이스인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서튼 감독이 있었을 때 플레이를 하지 않았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1군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어서 중견수 포지션에 꾸준하게 기회를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혜성처럼 고무적으로 나타난 선수다. 예, 사실 먼저 기회를 받았어야 될 선수는 이제 장두성 선수였죠. 그 그치. 스프링 캠프 때부터 김평호 코치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1대1 지도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장두성 선수가 워낙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성빈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갔다고 할 수도 있겠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장두성 선수는. 근데 뭐 성장 가능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막 근성 플레이 너무 좋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됐거든요. 근데 약간 후반기에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어요. 우리 황성빈 선수는 2, 3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완하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황성빈 선수를 더욱더 오래 좋은 테이블 세터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수비가 진짜 재밌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맡을 포지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중견수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팀의 주장이었던 원준호 선수가 좌익수를 막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고승민 선수가 후반기에 굉장히 뜨거운 타격으로 우익수에 연착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황성빈 선수에게 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중견수로 기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중견수 포지션에 있으면서, 아니 정확하게는 외야수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실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견수 포지션에서는 이제 388.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무려 5개의 실책을 하면서 수비율이 95%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고, 수비 범위에서도 뛰어난 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비에서 약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물론 프로 1년 차기 때문에 나이트 게임에 대한 빛에 대한 적응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구장을 다니면서 각 구장에 대한 또 적응이라든지 지역에 따른 적응이라든지 이제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노력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많기는 하다. 어쨌든 수비 지표가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이제 마무리 캠프 하고 하면서 좀 수비 연습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영상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마무리 캠프에서 하는 걸 보면은 직장인들로 치면은 진짜 야근의 철야까지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수비 훈련을 소화를 하고 또 저녁에는 부족한 타격 능력까지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미래 가치가 충분한 선수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비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안권수 선수가 들어왔죠. 게다가 김재우 선수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한간의 소문으로는 고승민 선수가 중견수 연습을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우익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근데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다른 선수들도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은 조금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하면서 성장을 같이 껴야 되는 프로 선수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온전히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게 또 여실히 느껴질 것 같고요. 타격 부분이 되게 처음에는 엄청 기대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시즌이 끝날 때쯤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타석당 투구수가 지금 3.64. 이게 그러니까 공 3번 하고 0.64개 본다는 말이죠, 결국에. 많은 분들이 이게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한 타석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느껴지실 줄 몰라도 100타석, 200타석 이렇게 타석 자체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굉장히 많은 공개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 롯데자이언츠에 들어와서 경기를 뛰게 될 안권수 선수가 타석당 투구수 비율이 3.99개입니다. 오, 많이 보네. 기본적으로 테이블 세터라면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고 그 선구안을 바탕으로 볼을 잘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출률도 늘리고 그리고 커트를 통해서 투수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타석당 투수 자체도 조금 낮고 볼을 골라내는 능력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승부가 좀 빨리빨리 일어나고 투수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많이 보기는 힘들었죠. 이게 볼넷 비율이 6.2%예요. 근데 평균치가 8.8%니까 많이 볼도 못 골라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라는 팀 자체가 볼넷을 많이 골라내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상 이 정도의 볼넷 퍼센트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그러고 초구 적극성이 좀 많이 높아요. 50%가 넘네요. 그러니까 초구에 일단 휘두르고 본다. 반은 휘두르고 본다. 2번 중 1번은. 네, 그런데 초구 적극성에 대해서 약간의 변론을 해보자면은 투수와의 싸움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카운트가 0-0인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구 적극성이 높은 타자가 안타 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이나 9번에 둘 중 하나에 놓이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타를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야 안타도 29.8%, 그러니까 30%다. 이거는 인플레이 타구 만들어낼 비율이 더 높아진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상대 수비수들이 대응을 하기가 조금 쉽다고 해야 될까요? 공 자체가 멀리 나가지 않고 내야에 많이 갇히게 되면서 내야수들이 조금만 긴장을 하면은 잡아낼 확률이 높아져 있는
타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수비수들도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하는 게 좋겠고. 사실 황성빈 선수가 제일 해줬으면 하는 거는 안타 치고 나가는 거 좋고 뭐 수비 잘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결국에 도루죠.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얼만큼 도루를 해낼 수 있는지 얼만큼 주루를 해낼 수 있는지 요거를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가 안 돼요. 45.5%. 10번 도루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2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102게임 출전해서 도루를 2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공률이 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군 경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도루를 많이 뛰지 않을 유형의 선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루 시도 자체가 적었던 이유. 1군 투수들이 타이밍을 잡아내가지고 뛰는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어요.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황성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상 기록을 한번 보실 때 RAA 그러니까 득점 기여에 관련해서 주루만 놓고 보면 3.85입니다. 주루는 잘해. 네, 스피드가 부족한 선수가 절대 아닌데 RAA 도루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3.14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도루는 못하는데 주루는 잘하는 수치가 나오거든? 상대가 호수 사인을 캐치를 해내거나 이제 투수의 인터벌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캐치가 잘 안 되는 거는 경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석에서 투구수를 많이 못 보는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많이 보게 되면 많이 보게 될수록 상대 투수가 그리고 상대 포수가 우리 편 타자와 상대를 할 때 어떤 볼 배합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는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타이밍에는 뭐 이 정도 공을 던질 것이다. 변화구를 던질 상황이 높으니까 뭐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도루를 할 타이밍이 더 잘 잡힐 수도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모로 물릴 수가 있는데 뭐 경험도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타석에서의 그런 끈질긴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면서 투구 자체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타석당 투구수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근데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황성빈 선수의 공격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 2, 3시즌에는 더욱더 발전할 거라 믿지만 얼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만 정리를 해보자면 볼을 잘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내안타의 비율을 줄이고 도루 성공률을 끌어올린다. 이게 다 갖춰지면은 리그 최고급 최정상급 테이블 센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언급드렸던 박희민 선수의 초반 기록과 황성민 선수의 기록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루율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뒤처지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타격 팔아나가는 능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만큼이 딱 볼을 골라내는 능력 볼넷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안타 비중을 줄이면서 혹시라도 내안타를 치게 되더라도 상대 내야수들의 긴장감이라든지 예상을 벗어나는 무브가 돼야 되는데 너무 패를 다 보여주고 10개의 안타 중에서 3개 이상이 내안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상대 야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파악을 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주루로 놓고 봤을 때도 도루 성공률을 더 끌어올려서 상대 투수와 포수에게 더 압박감을 만들어서 후속 타자들에게 더 뛰어난 더 좋은 타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황성민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븐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저 역시 아무래도 가장 급선무는 볼넷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을 골라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타자에게. 지금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순출루율이라고 하죠.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 절대 출루율. 이게 0.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많이 낮은 수치죠. 결국에는 볼넷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세터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황성빈 선수 말고 지금 테이블 세터를 맡아줄 선수는 사실상 주전 중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선수를 뭐 테이블 세트로 쓰기에는 너무 아쉬워. 예를 들면 안치홍 선수라든지 막 이런 선수가 1번에 나오는 거 저는 되게
아쉽다고 보거든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은 특히나 23시즌 같은 경우에는 황성민 선수가 9번으로 출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해. 네, 22시즌과 23시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포수와 유격수 포지션에 FA로 선수들이 영입이 됐다는 점이겠죠. 특히나 이 두 자리에 나왔던 선수들이 이학주, 박승욱, 한태양, 정보근 같이 공격 능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주로 9번이나 8번에 기용이 됐어요. 그래서 황성민 선수는 9번 타순보다는 1번이나 2번 쪽으로 기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제 유격수나 포수 자리에 이런 선수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는 유강남 선수나 노진혁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황성민 선수를 9번에 놓고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종이 1번을 치려는. 근데 뭐 9번도 또 다른 1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렇죠. 오히려 9번 타자가 출루를 하고 1, 2번에서 쓸어 담는 거를 기대하는 경향이 더 풍성하긴 하죠. 저는 9번에서 부담을 좀 줄인 다음에 나중에 또 1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경험치를 되게 많이 쌓아도 좋을 것 같아. 9번이든 1번이든. 생각해보면은 기억은 나시겠지만 안치홍 선수도 1번으로 많이 나왔고 정훈 선수도 1번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용병으로 나오는 렉스 선수도 1번으로의 출전이 생각보다 좀 있었거든요. 음. 결코 공격 생산력 자체, 그러니까 타격 생산력 자체에 문제가 크게 오진 않을 것이다. 황성민 선수가 9번으로 가더라도.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희망회로는 돌려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황성빈 선수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왠지 이 선수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하다라는 그 본인 좌우명을 항상 이렇게 쓰는 걸 봤는데 뭔가 이 선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주길 바라고 너무 좋아하는 선수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자료 조사해가지고 검색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황성빈 선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좋아하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애정으로 하는 거예요, 애정.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안건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22시즌만큼의 출장 기회가 많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컨디션 유지 관리라던가 기록 유지 관리라던가 그런 걸 겪어야 되는 시즌이 될 수 있지만 준비를 많이 한 만큼 23시즌에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황성민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븐님? 네, 황성민 선수 그 1년차 치고 굉장히 잘 해줬고요. 맞아.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베테랑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는 팬들이 좀 많았습니다. 1년차 선수인 걸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전급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질책을 맞아. 하는 것이겠죠. 잘해서 그래. 더 발전할 잘했으면 수 좋겠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공 많이 봅시다. 네, 꽃게리TV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진짜로 이제는 방송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도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작가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야. 안녕. 진짜 방송한 거 맞아요? 오늘도 할 거야. 오케이. 응.